당신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거 저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이제 당지 빼앗은 모든 것을 돌려받겠습니다. 3년 동안 벙어리 행세를 하며 지내온 지안이 환기구에서 야생 장미 향기가 퍼지는 홀 안에서 수백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자리에서 왜 단 한순간에 폭발하였는지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향기는 사라져도 흔적은 남는 법이지. 강미희의 입술이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그 흔적까지 완벽하게 지워 장례식장은 하얀 국화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줄지어 고개를 숙이고 검은 옷의 물결이 좁은 복도를 채웠습니다.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을 찍었고 누군가는 나지막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분향 연기가 천장 쪽으로 느릿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이지아는 그 모든 풍경 속에서 혼자 정지해 있었습니다. 눈물이 없었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새까만 상복이 그녀의 몸에 딱 붙어 있었고 목에는 작은 크리스탈 향수병 하나가 펜던트처럼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한결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품이었습니다. 유서도 메모도 아닌 그냥 향수병 하나.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안 자신조차도 조문객 한 명이 지안 앞에 멈춰 섰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무슨 말을 건네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지안은 그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시선은 아버지의 영정, 사진에 고정된 채였습니다. 영정 속 이한결은 웃고 있었습니다. 연구실 가운을 입고 눈가에 잔주름을 모아 환하게 웃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안이 20살 때 찍어준 사진이었습니다. 그 웃음이 지금 지안에게는 칼처럼 박혔습니다. 구석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안의 귀는 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 장례식장에 들어선 순간부터 지안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그저 고개를 젓거나 얼굴을 돌렸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군거렸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원래 좀 예민한 애 아니었어?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래. 지안은 그 수군거림을 다 들었습니다. 듣고 기억했습니다. 강미희는 장례식장 한쪽 끝 기둥 뒤에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샤넬 재킷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손에는 작은 핸드백을 쥔 채였습니다. 그녀는 조문객들에게 우아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고인의 아내로서, 남편을 갑자기 잃은 슬픈 미망인으로서 눈가에는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붉은 기가 돌았습니다. 목소리는 떨리는 듯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이사가 옆으로 가까이 붙었을 때 그 목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지안은 들었습니다. 전부 연기 냄새가 났습니다. 국화도 분향도 아닌 냄새였습니다. 지안의 후각이 포착한 것은 훨씬 더 낯설고 선명한 것이었습니다. 강미희가 기둥 옆을 스쳐 지나가는 순간 지안의 코 속으로 무언가가 날아들었습니다. 타버린 것의 냄새, 그리고 그 아래에 숨어 있는 선명하게 달콤한 야생 장미. 지안의 발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습니다. 그 향기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3년에 걸쳐 추출한 야생 장미 에센스 단 한 병만 존재했고 연구실 밖으로 반출된 적이 없었습니다. 사고 당일 밤 연구실이 통째로 불타던 그 순간에 함께 사라진 줄 알았던 냄새였습니다. 그것이 강미희의 옷에서 났습니다. 지안은 시선을 들어 강미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우아하게 걷는 굽 높은 구두 안, 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재킷의 라인. 그녀는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안의 손이 크리스탈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건 저녁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이 빠져나가고 국화 화합만 조용히 남았습니다. 형광등 빛이 시체처럼 하얗게 홀 안을 비추었습니다. 지아는 아버지의 영정 앞에 마지막으로 혼자 섰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후각이 열렸습니다. 국화의 싸늘한 녹색 향, 촛불 연기의 기름진 끝자락, 그리고 멀리서 희미하게 야생장미. 그녀는 그 냄새를 폐 깊숙이 들이마셨습니다. 그것을 증거로 만들겠다고 소리 없이 다짐하면서 영정 속 아버지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웃음에 등을 돌리고 장례식장을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 하나 내지 않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밤 공기가 뺨을 때렸습니다. 서늘했습니다. 주차장 끝에서 강미희의 차가 출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검은 세단 번호판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그 방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 안에는 슬픔보다 훨씬 차가운 것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택은 조용했습니다. 강미희의 집은 서울 외곽의 구릉지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담쟁이가 오래된 석벽을 타고 올라가 있었고 정원에는 계절마다 바뀌는 꽃들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그날은 흰 수선화가 피어 있었습니다. 향기는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이 집에서 나는 향기는 모두 인공적이었습니다. 아로마 디퓨저, 세탁된 커튼, 반들거리는 마루에서 올라오는 왁스 냄새, 살아있는 냄새가 없는 집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현관에 들어서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강미희의 저택에 들어온 것은 장례식 이틀 뒤였습니다. 법적으로 지아는 이한결이 유일한 자녀이자 상속인이었습니다. 강미희는 그 사실을 불편해했지만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야. 목소리는 따뜻했고 눈빛은 계산적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살짝 고개를 숙이고 눈을 내리깔며 저택 안에서 지아는 철저히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거실에서도 강미희의 손님들이 찾아왔을 때도 지아는 늘 구석자리에 앉아 책을 읽거나 창밖을 보았습니다. 말을 걸면 고개를 젓거나 메모지에 짧게 받아 적었습니다. 가끔은 입을 열었다가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는 척 당황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지안을 신경 쓰지 않는 방식으로. 그것이 지안이 원한 것이었습니다. 저택에는 강미희의 측근들이 자주 드나들었습니다. 한 이사는 거의 매일 왔습니다. 그는 서류 가방을 들고 집무실로 직행했고 지안이 복도에 있어도 시선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아무것도 듣지 못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한 이사와 강미희의 대화는 지안이 있는 공간에서도 아무 거리낌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지안은 모든 것을 들었습니다. 비자금 이야기가 처음 들린 것은 입주 사흘째 되던 날 밤이었습니다. 집무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채였습니다. 지아는 복도 끝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손에 책을 든 채 눈을 내리깔고 있었습니다. 읽는 척이었습니다.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계열사 합병, 이사회 교체, 해외 비밀 계좌번호,
숫자들이 나열됐습니다. 한 이사의 목소리는 낮고 빠르게 전달됐고 강미인은 간결하게 지시했습니다. 지아는 눈을 깜빡이지도 않고 들었습니다. 손가락이 책장을 넘겼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속도로 그날 밤 방으로 돌아와 욕실에 물을 틀어놓고 지아는 처음으로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수첩에 아주 작은 글씨로 강미인은 영리했습니다. 그녀는 지안을 완전히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따금 지안의 방을 두드리고 들어와 옷을 사줬고 의사를 불러 목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사가 갈 때마다 지안은 협조적으로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시민성 실성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강한 충격으로 인해 신체적 이상 없이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상태. 강미인은 그 진단서를 받아 서랍에 넣었습니다. 필요할 때를 위해 지아는 그 장면을 문틈 사이로 보았습니다. 진단서가 어느 서랍에 들어갔는지도 기억해 두었습니다. 낮 시간에 지아는 저택 안을 천천히 걸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정원을 산책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후에는 서재, 창고, 지하 와인 저장실까지 범위를 넓혔습니다. 누가 따라다니거나 막지 않았습니다. 병어리 상속녀가 집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는 것을 경계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창고 안쪽에서 오래된 골판지 상자를 발견한 것은 입주 일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상자 표면에는 아버지의 회사 로고가 찍혀 있었습니다. 연구개발 부서의 폐기자료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을 뻗으려는 순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아는 조용히 상자에서 손을 떼고 그 앞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나중에 지금은 아직 그날 저녁 강미희가 지안의 맞은편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에는 빗줄기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미희는 찻잔을 우아하게 들고 지안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입가에는 미소가 있었습니다. 지안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받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만 이어졌습니다. 강미희가 먼저 시선을 거뒀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지아는 강미희의 손목에서 아주 희미하게 야생 장미의 끝자락을 다시 맡았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차는 끝까지 식을 때까지 마시지 않았습니다. 구소장의 함초가게는 지하철 3호선 종점 근처 골목에 있었습니다. 간판도 없었습니다. 외벽은 회색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문 위에는 작은 구리 풍경 하나만 달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바로 향초 냄새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라벤더, 삼나무, 옅은 바닐라, 층층이 쌓인 유리병들이 창문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조용한 동네 향초 가게였습니다. 하지만 카운터 뒤의 문을 지나 지하 계단을 내려가면 공간이 달라졌습니다. 지안이 처음 그 지하 공간에 들어선 것은 강미희의 저택을 빠져나온 다음 날이었습니다. 강미희는 지안을 요양원으로 보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그 사실을 안 것은 한 이사가 집무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통해서였습니다. 그쪽 원장에게 이미 얘기해뒀으니까 한 달이면 충분해. 한 달. 지안이 없는 한 달 동안 강미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지안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움직였습니다. 요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안은 조용히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찰나였습니다. 운전기사가 미처 반응하기 전에 지아는 이미 골목 안으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구 소장에게 연락한 것은 그 전부터였습니다. 저택 안에서 몰래 빌린 공중전화로 딱 한 번 구 소장은 지안을 보자마자 지하로 안내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안의 아버지와 15년을 함께 일했고 어느 날 갑자기 회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강미희가 이사회를 장악하던 때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골목에서 향초나 팔며 살았습니다. 지아는 어린 시절에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연구실 복도에서 아버지 손을 잡고 걷다가 실험복 차림의 구 소장과 마주쳤던 기억. 그 사람은 그때도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지안의 머리를 한 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지하 실험실은 좁았습니다. 하지만 필요한 것은 다 있었습니다.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석기, 정밀 저울, 유리 증류 장치 벽면을 따라 수십 개의 에센셜 오일, 병이 꽂혀 있었습니다. 구 소장이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공간에 들어서자마자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처음으로 마음이 조금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구 소장은 작업 의자를 2개 꺼내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 낡은 파일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파일 안에는 이한결이 쓴 연구 노트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구 소장은 그것을 사고 직전에 따로 빼놓았다고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그러나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했습니다. 노트 하나로는 범죄를 입증할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파일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작고 단정한 글씨, 조향 공식, 분자, 구조 스케치, 실험 메모,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완성. 단 하나의 레시피 날짜는 연구실 화재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안의 손가락이 그 날짜 위에서 멈췄습니다. 침묵은 가장 무거운 무기가 될 수 있다. 구 소장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대신 테이블 위에 에센셜 오일병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뚜껑을 열고 향을 맡았습니다. 삼나무, 그 다음은 베티베르, 그 다음은 백합. 지안의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하나 열고 막고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구 소장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15번째 병에서 지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것은 냉금 속 에센스였습니다. 연구실 화재 현장에서 소방 감식반이 수거한 잔해에서 나올 법한 냄새. 지아는 그 병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눈을 들어 구 소장을 봤습니다. 구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두 사람이 시작한 것은 그냥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진실의 향기라고 불렀습니다. 사건 당일 연구실에서 났던 냄새를 최대한 정밀하게 재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강미희가 그날 밤 연구실에 있었다는 사실을 후각적으로 증명하는 물질, 과학적 감정과 결합하면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쉽지 않은 작업이었습니다. 야생 장미 에센스의 분자, 구조를 역추적해야 했고 강미희의 옷에서 맡은 냄새를 기억에만 의존해 재현해야 했습니다. 지안의 후각은 정밀했지만 기억과 실제 사이의 간극은 항상 존재했습니다. 실패한 시도가 쌓였습니다. 유리병이 몇 개 깨졌습니다. 한 번은 잘못된 조합이 지하 공간을 매캐한
냄새로 가득 채워 두 사람이 계단으로 뛰어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구 소장이 인스턴트 커피 2잔을 내려왔습니다. 지아는 작업 의자에 앉아 노트에 조향 공식을 적고 있었습니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창문이 없는 지하였지만 그 좁은 공간 안에는 이상하게 온기가 있었습니다. 지아는 크리스탈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건드렸습니다. 서늘한 유리의 감촉. 이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이것을 남겼는지도 하지만 그 안에 무언가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분명히 지아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는 감정이 아니라 정밀도의 문제라고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르 아로마 본사 건물은 광화문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유리와 검은 철제로 마감된 2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면 향수 분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향수 원액을 안개처럼 분무하는 장치였는데 강미희가 직접 설계했다고 홍보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 향기가 로비를 가득 채웠고 직원들은 그 냄새에 익숙해진 채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지아는 그 건물을 정면으로 올려다봤습니다. 아버지가 20년을 일했던 곳이었습니다. 위장은 두 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 용역 업체를 통한 잠입이었습니다. 구 소장이 지인을 통해 마련한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위장 신분증을 받았고 이름은 박소연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해 오전 9시 전에 퇴근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청소복은 헐렁하게 몸을 감쌌고 모자를 눌렀으면 얼굴의 절반이 가려졌습니다. 건물 안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18층 이하 구역은 접근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안에게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청소 카트를 밀며 복도를 지나다닐 때 지안의 귀와 코는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법무팀 사무실 쪽에서는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와 함께 서류 냄새가 났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문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연구소 구역에서는 에탄올과 시약 냄새가 복도까지 흘러나왔습니다. 임원 비서 구역 근처에서는 특정 향수 냄새가 일정하게 났습니다. 강미희가 지정한 공간용 디퓨저였습니다. 그 냄새의 농도가 짙어지는 방향이 어디인지 지아는 걸음수로 파악했습니다. 4일째 되던 날 아침 지아는 법무팀 사무실 청소를 배정받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선 순간 지안의 후각이 무언가를 잡아챘습니다. 서류 냄새와 섞여 있었지만 분명히 야생 장미였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누군가가 최근에 그 에센스가 묻은 물건을 이 공간에 가져온 적이 있었습니다. 지아는 청소 동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책상 위를 닦고 바닥을 밀었습니다. 눈은 서랍과 캐비닛의 위치를 기억했습니다. 그 냄새가 가장 강하게 나는 방향을 머릿속에 저장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더 정밀한 접근이었습니다. 구 소장이 작은 도청 장치 2개를 구해왔습니다. 손톱 절반만 한 크기였고 향수병 모양의 소형 케이스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진짜 향수처럼 보이도록 만든 것이었습니다. 르 아로마 건물에서 흔히 쓰는 샘플 케이스와 구별이 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청소 카트 구석에 숨겨 건물 안으로 반입했습니다. 한 이사의 집무실은 21층이었습니다.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청소 담당자 중 한 명이 21층 구역이었고 그 사람이 다음 주 결근 예정이라는 것을 지아는 탈의실에서 우연히 들었습니다. 구 소장에게 연락했습니다. 대체 인력 신청은 이틀 안에 처리됐습니다. 21층은 달랐습니다. 카펫이 두꺼웠고 조명이 낮았습니다. 복도 끝에 한 이사의 집무실 명패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그 문 앞에 서서 카트를 멈추고 자연스럽게 손잡이를 당겼습니다.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집무실 안에서 야생, 장미의 냄새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선명했습니다. 방 구석구석을 청소하는 척하며 지아는 책상 아래쪽 전화기, 선 근처 창문 옆 서랍장, 하단에 각각 도청 장치를 심었습니다. 세 곳 정확하게 빠르게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창문 쪽 서랍장 앞에 섰을 때 지아는 그 안에 냄새를 감지했습니다. 야생 장미가 확실하게 났습니다. 자물쇠가 달린 서랍이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잡이를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은 아직 청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 지아는 로비 향수 분수 앞을 지나쳤습니다. 안개처럼 퍼지는 향수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감미롭고 화려한 냄새였습니다. 강미희의 취향이 고스란히 담긴 향기였습니다. 지아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 밑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지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그것을 세상에 내놓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0주년 창립 기념 행사 발표는 르 아로마 공식 홈페이지와 주요 경제신문에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르 아로마 창립 30주년 전설의 귀환. 헤드라인은 그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강미희 인터뷰가 실렸습니다. 30년 전 작은 조향 공방에서 시작해 아시아 최대 향수 기업을 일군 여정,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 최초 공개될 마스터피스 향수 라인 인터뷰 사진 속 강미희는 흰 셔츠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아는 그 기사를 지하 실험실 구석에 낡은 노트북 화면으로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마우스 위에서 멈췄습니다. 구 소장이 지안의 어깨 너머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기사 하단에 행사 날짜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6주 뒤. 행사 장소는 강남의 대형 컨벤션홀, 초청 인원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 언론, 투자자, 해외 바이어 강미희가 그 무대 위에서 아버지의 레시피로 만든 향수를 자신의 작품이라 소개할 것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를 받으며 박수를 받으며 구 소장은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지안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닫고 조향 노트를 폈습니다. 6주 계획을 앞당겨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지하 실험실의 불빛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진실의 향기 제조와 병행해서 지아는 강미희의 자백을 담은 영상을 확보하는 작업에 집중했습니다. 도청 장치가 심어진 한 이사의 집무실에서는 매일 밤 데이터가 들어왔습니다. 구 소장이 수신기를 점검하고 파일로 저장했습니다. 대부분은 일상적인 업무, 통화였습니다. 하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한 이사와 강미희 직접 통화가 잡혔습니다. 지아는 그 파일들을 밤마다 들었습니다. 헤드폰을 쓰고 눈을 감고 합병 관련 서류 조작 지시, 연구개발 인력, 불법 해고 정황, 그리고 사고 당일 밤 연구실에
외부인이 접근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라는 지시, 직접적인 자백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조각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을 무렵 변수가 생겼습니다. 한 이사가 집무실을 바꿨습니다. 23층의 더 넓은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도청 장치 3개가 한꺼번에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지아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실험실 의자에 등을 기댔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를 펼쳤습니다. 포기한다는 선택지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는 디지털이었습니다. 구 소장의 지인 중에 과거 르 아로마 IT팀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미희가 이사회를 장악하던 시기에 쫓겨난 인물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지안을 직접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 소장을 통해 내부 서버 구조 파일 하나를 넘겼습니다. 오래된 파일이었지만 기업 내부 보안 시스템의 기본 골격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지안은 그 파일을 밤새 분석했습니다. 행사 당일 컨벤션 홀에서 사용할 프레젠테이션 시스템은 르 아로마 본사 서버와 연동될 것이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에 띄우는 영상과 음향이 모두 그쪽에서 제어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경로를 들여다봤습니다. 넓지 않은 틈이었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행사까지 2주가 남은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지하 실험실 작업대 앞에 앉아 조약 노트와 노트북을 번갈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진실의 향기 마지막 조합을 정리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서버 접근 경로를 시뮬레이션했습니다. 구 소장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낡은 서류 봉투. 구 소장은 그것을 조용히 지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지안이 눈으로 물었습니다. 구 소장은 짧게 말했습니다. 이한결이 사고 전날 자신에게 맡긴 것이라고. 당시에는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만 이제는 알 것 같다고. 봉투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미희와 한 이사가 연구소 건물 앞에 함께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날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연구실 화재 이틀 전, 지안의 손가락이 사진 모서리를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그날 밤 지안은 오래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테이블 위에 세워두고 조약 노트를 마저 적었습니다. 야생 장미 에센스의 최종 배합 비율이 완성된 것은 새벽 2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지아는 작은 유리병에 완성된 혼합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렸습니다. 그것이 공기 중에 퍼졌습니다. 구 소장이 계단 위에서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지안 옆에 서서 그 향기를 오래 들이쉬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 향기는 연구실 화재 현장의 냄새였습니다. 타버린 금속, 차가운 밤 공기,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하게 야생 장미. 이한결이 마지막으로 완성했던 바로 그 냄새. 지아는 병 뚜껑을 닫았습니다. 라벨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이 향기에는 이름이 필요 없었습니다. 행사까지 14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낌새를 챈 것은 행사 열흘 전이었습니다. 직접적인 계기는 사소한 것이었습니다. 21층 집무실 청소 담당자 명단을 확인하던 중 대체 인력으로 들어온 박소연의 신원 조회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용역업체에 확인을 요청했고 업체 측에서 계약서 사본을 다시 제출했지만 한 이사는 그것을 그냥 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소한 어긋남을 절대 흘려보내지 않는 유형. 저녁 무렵 한 이사는 강미희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강미희는 그 통화를 저택 1층 응접실에서 받았습니다. 통화가 끝난 뒤 그녀는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원의 수선화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미희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지안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차에서 사라진 날 강미희는 한 의사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찾아내라고. 하지만 지안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공중전화 외에는 아무 연락수단도 사용하지 않았고 카드 사용 내역도 없었습니다. 마치 존재하지 않는 사람처럼 움직였습니다.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안까지 들어왔다는 얘기였습니다. 강미희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조용히 코트를 챙겼습니다. 구 소장의 향초 가게가 습격당한 것은 그 이틀 후 밤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서버 접근 시뮬레이션을 위해 근처 PC방에 가 있었습니다. 구 소장에게서 연락이 온 것은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문자 한 줄. 가게 위쪽만 당했어. 지아는 무사해. 지아는 뛰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봤을 때 가게 유리창이 깨져 있었습니다. 향초 진열대가 쓰러져 있었고 바닥에는 유리 파편과 함께 향초 파편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구 소장은 입구 옆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상처가 하나 있었습니다. 깊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구 소장의 상처를 확인하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데이터 수신기가 있는 선반부터 확인했습니다. 무사했습니다. 저장된 음성 파일들도 그대로였습니다. 지아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미희가 직접 나타났습니다. 지안이 은신처로 사용하던 구 소장 지인의 고시원 근처였습니다. 강미희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검은 차가 골목 입구를 막았고 강미희는 차에서 내려 지안을 향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지안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선 것은 낡은 담장 앞이었습니다. 강미희는 지안을 아래 위로 훑어봤습니다.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있는 지안의 모습을. 그 시선 안에 경멸과 안도가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됐구나 하는. 강미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안의 목에 걸린 크리스탈 펜던트를 바라봤습니다. 시선이 그것에 박혔습니다. 오래. 지안은 펜던트를 손으로 가리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바람이 지나갔습니다. 강미희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지안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저것 안에 뭔가 있다는 것을 강미희도 감지했습니다. 아버지와 오래 함께했던 여자였습니다. 마이크로칩이 향수병 안에 숨겨질 수 있다는 것을 그녀라면 알 수 있었습니다. 강미희가 손을 뻗었습니다. 지안의 목 쪽으로. 지안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강미희는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귀에 바짝 대고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조용히 사라지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계속 이러면 구 소장도 위험해진다고. 지아는 그 말을 들으며 강미희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는 것처럼. 강미희의 차가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지하 실험실로 내려갔습니다. 구 소장이 수신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서버 접근 파일을 펼쳤습니다. 고개를 끄덕인 것은 강미희에게 한 대답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에게 한 확인이었습니다. 이 길이 맞다고. 행사까지 8일이 남았습니다. 행사 사흘 전이었습니다. 지아는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버 접근 경로의 마지막 단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컨벤션 홀의 AV 시스템과 르 아로마 본사 서버 사이의 연결 지점. 그 틈으로 영상을 심어 넣는 타이밍. 행사 당일 강미희가 향수 발표를 시작하는 순간 중앙 스크린에 영상이 전환되기까지 걸리는 시간. 모든 것이 초 단위로 맞아떨어져야 했습니다. 구 소장은 향초 가게 1층 복구 작업을 마치고 지하로 내려왔습니다. 지안 옆에 앉아 수신기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신기 화면에 오류 메시지가 떴습니다. 저장된 음성 파일 목록이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구 소장이 화면을 두드렸습니다. 새로 고침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외부에서 원격으로 접근한 흔적이 수신기 로그에 남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도청 수신기의 IP 주소를 역추적해 원격 삭제를 실행한 것이었습니다. 한 이사였습니다. 분명히. 구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남아있는 파일들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합병 관련 지시 파일 2개, 불법 해고, 정황 파일 하나, 그리고 사고 당일 밤 관련 내용이 담긴 파일은 전부 삭제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이 사라졌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나 실험실 안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왔다 갔다. 구 소장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이 생각할 때 그는 언제나 조용히 기다려줬습니다. 남아있는 증거는 3가지였습니다. 사진 한 장 연구소 앞에 강미희와 한 이사, 삭제되지 않은 음성 파일 3개, 그리고 진실의 향기. 하지만 향기는 법정 증거가 될 수 없었습니다. 사진 한 장은 우연한 만남으로 해석될 수 있었습니다. 남은 음성 파일 3개는 심증을 줄 수는 있었지만 결정적이지 않았습니다. 행사 당일 서버를 해킹해 영상을 틀더라도 그 영상 안에 담긴 내용이 충분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었습니다. 지아는 멈췄습니다. 크리스탈 펜던트를 손에 쥐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강미희가 다시 나타난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구 소장의 향초 가게 앞이었습니다. 강미희는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구 소장이 카운터 뒤에 있었습니다. 강미희는 향초 몇 개를 손에 들었다 놓으며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구 소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지하 계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문을 아주 조금 열어둔 채로 강미희는 결국 지안을 불렀습니다.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기 있는 거 알아라고 가게 안어공을 향해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지안은 계단을 올라왔습니다. 강미희는 곧장 지안의 목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안이 피하지 못했습니다. 강미희의 손이 빨랐습니다. 크리스탈 펜던트를 손가락으로 잡아당겼습니다. 가느다란 체인이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지안의 손이 뒤늦게 목을 감쌌습니다. 강미희는 펜던트를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들여다봤습니다. 빛에 비춰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가게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구 소장이 뒤따르려 했지만 강미희의 뒤에서 대기하던 남자가 그 앞을 막았습니다. 차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엔진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골목은 조용해졌습니다. 지아는 카운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목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체인이 끊어진 자리가 약간 붉었습니다. 구 소장이 다가왔습니다. 뭔가 말을 하려다 멈췄습니다. 지아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카운터 모서리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은 것이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이크로칩, 아버지의 레시피, 유일한 물리적 증거, 바다에 던져질 것이었습니다.
강미희라면 그렇게 할 것이었습니다. 밤새 비가 왔습니다. 지아는 바닷가로 갔습니다. 강미희의 저택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있는 해안이었습니다. 강미희가 어딘가에 버릴 것이라면 가장 가까운 바다일 것이라고 지아는 생각했습니다. 틀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달리 갈 곳이 없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크게 났습니다. 해안 산책로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빗줄기가 옷을 적셨습니다. 지아는 난간 앞에 서서 검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디쯤 던졌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넓은 바다 어딘가에 아버지의 마지막 작업이 가라앉아 있을 것이었습니다.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아는 난간에 두 손을 올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처음으로 아버지의 죽음이 실감났습니다. 장례식에서도 울지 않았고 저택에서도 지하 실험실에서도 울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으고 계획을 짜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동안에는 슬픔이 들어올 틈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빗물과 눈물이 섞여서 어느 것이 어느 것인지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닦지 않았습니다. 파도가 왔다 갔습니다. 또 왔다 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지아는 눈을 떴습니다. 손가락이 젖어 있었습니다. 빗줄기가 조금 약해졌습니다. 먼 수평선 쪽으로 구름이 조금씩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지아는 천천히 생각했습니다. 강미희는 크리스탈 펜던트를 빼앗아 갔습니다. 그 안에 든 마이크로칩을 없애기 위해, 물리적 증거를 지우기 위해. 하지만 그 레시피를 아버지가 그것을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강미희는 알고 있었을까요? 지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말했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절대 한 곳에만 두지 않는다고. 연구 노트도 두 벌, 실험 데이터도 두 곳. 그것이 이한결의 방식이었습니다. 마이크로칩은 한 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벌은? 지안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됐습니다. 구 소장이 건네준 파일. 아버지의 연구 노트 복사본. 그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날짜. 그리고 그 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지안이 무심코 지나쳤던 작은 기호 하나. 향수 공식을 쓸 때 쓰는 약어가 아닌 전혀 다른 기호였습니다. 좌표였습니다. 지아는 비를 맞은 채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지하 실험실에 들어선 지안의 옷은 완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구 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아는 말없이 파일 보관함으로 걸어가 아버지의 연구 노트 복사본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오른쪽 하단. 아주 작게 연필로 눌러 쓴 숫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안이 처음 봤을 때는 공식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 달랐습니다. 위도와 경도 형식의 숫자였습니다. 구 소장이 옆에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그 좌표가 향하는 곳이 어딘지 안다고. 지안이 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처음 조향을 시작했던 곳. 지금은 폐건물이 된 구도심의 낡은 연구소. 강미희가 르 아로마를 인수하기 전 이한결이 혼자서 실험을 하던 공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출발했습니다. 폐건물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외곽 구간, 낡은 공업지대 안쪽이었습니다. 건물 외벽은 회색으로 바랬고 1층 유리창은 합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잠금 장치는 오래돼서 구 소장의 손에 쉽게 열렸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묵은 먼지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희미하게 에탄올과 오래된 나무향. 아버지의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맡는 순간 발이 잠깐 멈췄습니다. 계단을 올라 3층으로 갔습니다. 좌표가 가리키는 곳은 창고용으로 쓰이던 작은 방이었습니다. 바닥에 낡은 서랍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구 소장이 서랍장을 옆으로 밀었습니다. 바닥에 나무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 작은 금속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지안이 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USB 드라이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쓴 쪽지 한 장.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지안은 그 쪽지를 읽었습니다. 긴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내가 찾을 줄 알았다. 지안은 쪽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구 소장은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은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를 냈습니다. 작고 갈라진 목소리였습니다. 오래 쓰지 않은 악기처럼, 하지만 분명하게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작할게요, 아버지. 그 말이 폐건물의 낡은 벽에 울렸습니다. 먼지 속에 잠들어 있던 공기가 흔들렸습니다. 행사까지 이틀이 남았습니다. 이틀이라는 시간은 짧았습니다. 지아는 USB 드라이브를 지하 실험실로 가져왔습니다. 노트북에 꽂는 손이 평온했습니다. 파일 목록이 펼쳐졌습니다. 레시피 데이터, 분자 구조 분석 파일, 실험 일지, 그리고 맨 아래 영상 파일 하나. 지아는 그것을 열었습니다. 화면 속에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연구복을 입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지금 막 다녀온 그 폐건물의 3층 방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아버지의 얼굴 한쪽을 밝혔습니다. 표정은 차분했습니다. 그러나 눈 아래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오래 잠을 못 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참았습니다. 영상은 12분이었습니다. 이한결은 천천히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강미희가 르 아로마의 핵심 연구 데이터를 빼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한 시점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사회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한 이사가 동원된 방식, 회계 조작의 구체적인 경로, 그리고 자신이 완성한 레시피를 강미희가 탈취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 목소리가 끝 무렵에 조금 흔들렸습니다. 이 영상을 찾았다면 내가 이미 많은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다. 더 이상 혼자 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내가 나를 닮았다면 아마 이미 다 혼자 해놨겠지. 지안의 눈이 화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끝났습니다. 화면이 검게 바뀌었습니다. 지안은 재생 버튼에 손을 올렸다가 걷었습니다. 한 번이면 충분했습니다. 이 목소리는 이미 폐 안에 새겨졌습니다. 구 소장이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습니다. USB 안의 영상 파일을 행사 당일 서버에 심을 수 있도록 편집하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12분짜리 영상을 그대로 틀 수는 없었습니다. 강미희가 향수 발표를 시작하고 첫 번째 박수가 터지는 그 순간에 스크린이 전환되어야 했습니다. 타이밍은 3분 이내. 가장 강렬한 부분만 남겨야 했습니다. 지아는 편집 타임라인을 직접 잘랐습니다. 회계 조작 경로 설명 부분, 한 이사가 외부 접근을 지시했다는 증언, 그리고 마지막 이한결이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하는 장면. 내 딸 이지안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이 진실의 전부입니다. 3분 12초. 지아는 그 편집본을 저장했습니다. 새벽 3시가 넘었습니다. 구 소장은 서버 접근 시뮬레이션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돌렸습니다. 컨벤션홀 AV 시스템의 보조 입력 포트로 접근하는 경로였습니다. 행사 당일 오전 9시 기술 점검 시간에 현장에 누군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보조 서버에 직접 접근해 파일을 심어야 했습니다. 지안이 들어가야 했습니다. 행사 관계자 명찰을 구하는 것은 구 소장이 맡았습니다. 르 아로마 30주년 행사 협력 업체 명단 중 하나에 구 소장의 지인이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업체였습니다. 그 업체의 직원 명찰 하나를 빌리는 것이 마지막 관문이었습니다. 구 소장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벽이었지만 상대는 받았습니다. 짧은 통화였습니다. 구 소장은 전화를 끊고 지안을 받습니다.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됐습니다. 지안은 진실의 향기 완성본을 꺼냈습니다. 작은 유리병 2개. 하나는 행사장 환기 시스템에 연결할 용도였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 컨벤션홀 지하 기계실에 설치해야 했습니다. 향기가 퍼지는 속도를 감안하면 강미희가 무대에 오를 시간에 맞출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예비였습니다. 구 소장이 병을 들어 향을 맡았습니다. 오래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삼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한결이 냄새야. 그게 전부였습니다. 구 소장은 병을 조심스럽게 내려놓고 수신기 쪽으로 돌아앉았습니다. 지아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리고 병을 전용 케이스에 담아 가방 안쪽에 넣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지아는 실험실 구석의 간이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잠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눈이 감겼습니다. 아버지의 영상 속 목소리가 귓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차분하고 낮은 목소리. 지아는 눈을 감은 채로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잠들기 직전에 생각했습니다. 내일 이후에는 어떤 삶이 올지, 복수가 끝나면 무엇이 남는지, 그 질문에 아직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답이 없어도 됐습니다. 컨벤션홀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건물 앞에는 르 아로마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대형으로 걸려 있었습니다. 케이터링 직원들이 카트를 밀고 들어갔고 조명팀이 장비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경비원들이 출입구마다 서 있었습니다. 명찰 확인이 엄격했습니다. 지아는 케이터링 업체 유니폼을 입고 카트 옆에 섰습니다. 명찰에는 박지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지아는 모자를 눌러쓰고 카트를 밀었습니다. 경비원이 명찰을 확인했습니다. 스캐너를 댔습니다.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홀 내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메인 무대는 정면 중앙에 있었고 양쪽으로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조명 리그가 천장 높이 매달려 있었고 기술팀이 케이블을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객석은 500석 이상이었습니다. 앞줄에는 미디어 구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카메라 크레인이 이미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지아는 카트를 밀며 이 공간을 처음 봤습니다. 머릿속에서 동선을 그렸습니다. 지하 기계실은 홀 동쪽 복도 끝에 있었습니다. AV 보조 서버실은 무대 뒤편 왼쪽. 두 곳을 행사 시작 전에 모두 처리해야 했습니다.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0시 30분 사이. 행사 시작은 오후 2시였습니다. 지아는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9시 14분. 기계실은 예상보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환기 시스템 점검은 오전 중에 한 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지안이 들어섰을 때 기술 직원 한 명이 패널 앞에서 무언가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지안은 카트를 문 앞에 세우고 안을 들여다보는 척하다가 직원이 반대쪽 패널로 이동하는 순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환기 덕트 입구는 기계실 안쪽 벽에 있었습니다. 지안은 미리 파악해둔 위치를 찾았습니다. 작은 그물 필터 덮개를 열고 유리병을 고정 장치와 함께 안쪽에 밀어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오후 1시 30분으로 설정했습니다. 행사 시작 30분 전 덮개를 닫았습니다. 볼트를 조였습니다. 직원이 돌아보기 직전에 지아는 기계실 밖으로 나와 카트를 밀었습니다. 심장 박동이 빨랐지만
손은 안정적이었습니다. AV 서버실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무대 뒤편은 행사 관계자들로 붐볐습니다. 르 아로마 홍보팀, 무대 감독, 카메라팀, 강미희의 비서가 클립보드를 들고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카트를 멈추고 복도 구석에서 동선을 살폈습니다. 서버실 문 앞에는 기술 직원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지아는 케이터링 카트에서 음료 트레이를 하나 꺼냈습니다. 컵 6개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들고 기술 직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직원이 트레이를 보고 자연스럽게 손을 뻗었습니다. 지아는 트레이를 건네면서 문 쪽으로 한 발 물러서며 균형을 잃는 척했습니다. 트레이가 기울었습니다. 컵 2개가 넘어졌습니다. 직원이 반사적으로 몸을 앞으로 숙였습니다. 지아는 그 순간 서버실 문 손잡이를 뒤로 당겼습니다. 서버실은 좁고 서늘했습니다. 보조 입력 포트는 왼쪽 서버 렉 하단에 있었습니다. 지아는 주머니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포트에 꽂았습니다. 노트북 없이 직접 실행되도록 구 소장이 세팅해둔 드라이브였습니다. 파일 이식에 걸리는 시간은 40초. 지아는 그 40초를 셌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졌습니다. 지아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38, 39, 40. 완료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USB를 뺐습니다. 포트 덮개를 닫았습니다. 서버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아까와 다름없이 분주했습니다. 기술 직원은 엎질러진 음료를 닦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카트로 돌아갔습니다. 끝났습니다. 오전 작업이 마무리된 것은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지아는 건물 밖으로 나와 골목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구 소장이 근처 편의점에서 캔커피 2개를 사들고 왔습니다. 지안 옆에 앉아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지아는 받아서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컨벤션홀 건물이 앞에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꽃 장식 차량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흰 장미와 작약이 아치형으로 엮이고 있었습니다. 르 아로마의 30주년을 축하하는 장식이었습니다. 지아는 그 꽃들을 바라봤습니다. 흰 장미 냄새가 희미하게 바람을 타고 왔습니다. 진짜 장미 냄새였습니다. 인공이 아닌. 지아는 눈을 감고 그 냄새를 맡았습니다. 잠깐만 오후 1시였습니다. 지아는 화장실에서 유니폼을 벗었습니다. 안에 입고 있던 흰 셔츠와 검은 슬랙스가 드러났습니다. 머리를 올렸습니다. 모자를 벗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 같았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제 얼굴을 똑바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아는 거울 속 자신을 3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객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미리 맡아둔 자리가 있었습니다. 홀 중앙 통로 쪽 무대까지 직선 거리로 가장 짧은 자리였습니다. 지아는 자리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오후 2시까지 한 시간이 남았습니다. 오후 1시 30분 홀 안에 조용한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객석이 절반쯤 채워진 상태였고 사람들은 자리를 찾으며 서로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르 아로마 관계자들이 통로를 오가며 안내를 했습니다. 조명이 서서히 조정됐습니다. 그때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기구에서 나오는 공기가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시원한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냄새가 형태를 갖췄습니다. 차갑고 금속적인 기저향, 그 위로 무언가 타버린 것의 흔적, 그리고 그 전부를 관통하는 선명하고 이질적인 장미. 야생 장미였습니다. 객석에 앉은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향이죠?
옆자리 사람에게 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는 코를 찡긋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조향사들이 몇몇 섞여 있었는데 그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아름답다고 부르기 어려운 냄새였습니다. 그러나 강렬하게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를 아는 사람이 이 홀 안에 2명 있었습니다. 한 명은 지안이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강미희였습니다. 강미희는 무대 뒤편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의상팀이 마지막 점검을 하는 중이었습니다. 메이크업이 완벽하게 마무리됐고 진한 남색 이브닝 재킷이 그녀의 어깨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손에는 오늘 발표할 향수 라인의 리플렛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냄새가 들어왔습니다. 강미희의 손이 멈췄습니다. 리플렛이 조금 구겨졌습니다. 강미희는 고개를 들어 환기구 쪽을 봤습니다. 냄새가 확실했습니다. 이 냄새가 무엇인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고 그 사람은 이미 죽었습니다. 강미희는 비서를 불렀습니다. 냉정한 목소리로 환기 시스템을 즉시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비서가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나 향기는 이미 홀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조명이 무대 위로 집중됐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르 아로마 30주년을 축하하는 개막 영상이 양쪽 스크린에서 재생됐습니다. 웅장한 음악과 함께 회사의 역사가 흘렀습니다. 창립 초기 사진들, 수상 경력, 해외 진출 장면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습니다. 지아는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사회자가 강미희를 호명했습니다. 30년 르 아로마의 역사를 이끌어온 대표, 강미희 대표님을 모십니다. 강미희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커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강미희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천천히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미소였습니다. 그러나 그 눈이 한 곳에서 멈췄습니다. 객석 중앙 통로, 지안이 앉아 있는 자리, 2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만났습니다. 강미희의 미소가 아주 잠깐, 1초도 되지 않는 시간 동안 흔들렸습니다. 지안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강미희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30년의 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향수에 대한 철학을, 이 산업에 헌신한 시간들을. 목소리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아는 강미희의 왼손이 연단 가장자리를 쥐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미희가 오늘의 발표작을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향수는 제가 30년 동안 꿈꿔온 작품입니다. 르 아로마의 모든 역사가 담긴 단 하나의. 스크린이 바뀌었습니다. 음악이 끊겼습니다. 양쪽 대형 스크린에 검은 화면이 떴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술팀이 무대 뒤편에서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미희가 고개를 돌려 스크린을 봤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이한결이 나타났습니다. 홀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연구복을 입은 남자가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렸습니다. 낮고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르 아로마 수석 연구원 이한결입니다. 이 영상을 녹화하는 지금으로부터 사흘 뒤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객석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강미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습니다. 연단을 쥔 손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한결의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회계 조작의 경로, 연구 데이터 탈취 정황, 한 이사의 이름이 구체적인 날짜,
금액과 함께 언급됐습니다. 카메라를 바라보는 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의자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지아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통로를 걸었습니다. 무대 쪽으로 천천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주변 시선이 모였습니다. 경호원 한 명이 옆에서 붙으려 했습니다. 구소장이 그 옆을 막아섰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게 그는 객석 통로에 있었습니다. 지안이 계단을 올라 무대 위에 섰습니다. 스크린에서 이한결의 영상이 마지막 장면에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강미희가 마이크에서 손을 떼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무대 위에서 마주 보았습니다. 강미희의 눈빛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겼습니다. 지안이 손을 뻗었습니다. 마이크를 받아쥐었습니다. 홀 전체가 숨을 참고 있었습니다.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대 위에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카메라 크레인이 천천히 각도를 바꿨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서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스크린에서는 여전히 이한결의 영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내 딸 이지안이 이것을 보고 있다면 이 영상이 진실의 전부입니다. 지안은 그 목소리를 뒤로 들으며 마이크를 입 쪽으로 올렸습니다. 처음에 나온 것은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숨소리였습니다. 마이크가 그것을 증폭해서 홀 전체에 흘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소리에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직 무슨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강미희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지안이 눈을 들었습니다. 이 향기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갈라지지 않았습니다. 작지도 않았습니다. 오래 쓰지 않았던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또렷했습니다. 홀 안의 웅성거림이 멈췄습니다. 이 향기는 당신의 야망이 아닙니다. 지안의 시선이 강미희를 향했습니다. 무대 위에 두 사람 사이에 남은 거리는 두 걸음이었습니다. 당신이 죽인 제 아버지의 영혼입니다. 정적이었습니다. 0.5초, 1초, 그 짧은 시간이 늘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홀 전체가 한꺼번에 반응했습니다. 웅성거림이 폭발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습니다. 어딘가에서 의자 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기자들이 일어섰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서로를 돌아봤습니다. 강미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부정도 아닌 텅 빈 얼굴이었습니다. 그 텅 빈 얼굴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홀 입구가 열렸습니다. 구소장이 앞장서고 그 뒤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구소장이 무대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봉투를 들고 있던 남자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이사가 수년에 걸쳐 은닉해온 계약서, 이면 합의서, 연구소 접근 기록, 연구실 화재 전날 밤의 경비 시스템 로그 원본. 구소장이 마이크 없이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이 서류들은 제가 직접 보관해온 것들입니다. 이한결 박사가 저에게 맡겼습니다. 한 이사가 객석 오른쪽에서 일어섰습니다. 나가려는 것이었습니다. 빠르게 통로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입구를 막고 있던 두 남자 중 한 명이 그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명함을 제시했습니다. 지아는 그 장면을 무대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경찰이었습니다. 구소장이 행사 전날 밤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음성 파일 3개와 사진, 이한결의 영상 사본, 그리고 서류 봉투의 사본이 첨부된 고소장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는 영상이었습니다. 고인이 직접 육성으로 증언한 영상. 한 이사의 팔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미희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무대 뒤쪽으로 향했습니다. 경호원들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러나 무대 뒤편 출구에도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미희는 멈췄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대 위에는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는 이제 꽤 멀었습니다. 무대의 폭만큼. 그러나 지안의 눈이 강미희에게 닿아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가면 없이. 강미희는 그 눈빛을 받지 못했습니다. 시선을 내렸습니다. 처음으로. 홀 안은 이제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카메라를 들고 뛰었습니다. 안내 직원들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고 있었습니다. 르 아로마 홍보팀 직원들이 어쩔 줄 몰라 하며 서 있었습니다. 야생 장미의 향기는 여전히 홀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환기 시스템이 꺼진 뒤에도 공기 중에 스민 그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집요하게 공간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습니다. 무대 위에 혼자 섰습니다. 조명이 여전히 그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냄새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이쉬었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행사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강미희는 구속됐습니다. 업무상 횡령과 증거 은닉 그리고 연구소 화재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 이사는 이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르 아로마는 임시 이사회 체제로 운영됐고 주가는 그날 행사 이후 급락했다가 서서히 안정을 찾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그 어떤 재판 과정에도 직접 나서지 않았습니다. 검사 측에 제출할 진술서를 한 차례 작성했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서울 서쪽 한강 근처의 작은 골목에 새 공방이 생겼습니다. 간판에는 한자로 두 글자가 쓰여 있었습니다. 한결, 아버지의 이름이었습니다. 그 아래 작게 조향공방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문을 열면 작업대가 하나 있었습니다. 유리병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창문이 커서 오전 햇살이 깊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유리병들을 통과하면 바닥에 색깔 있는 그림자가 생겼습니다. 지아는 그 그림자들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구 소장은 일주일에 2번씩 공방에 왔습니다. 향초 가게는 여전히 운영했습니다. 유리창을 새 것으로 교체했고 이제는 간판도 달았습니다. 골목에서 조금씩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구 소장은 그 얘기를 하면서도 표정이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방에 올 때 그는 가끔 직접 만든 향초를 가져왔습니다. 지안의 공방에 두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작업대에 앉아 각자 할 일을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어느 오후 지아는 작업대 앞에 앉아 새 조약 노트를 펼쳤습니다. 복수를 위한 조합이 아니었습니다. 증거를 위한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만들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노트에 쓴 것은 아버지가 처음 가르쳐준 향이었습니다. 지안이 10살이었을 때 아버지의 연구실에 처음 들어가 맡은 냄새, 가깝은 삼나무, 햇살이 데운 종이, 그리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풀냄새, 복잡하지 않은 조합이었습니다. 그러나 지안에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냄새였습니다. 손가락이 유리병들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하나씩 열었습니다. 맡았습니다. 고른 병을 작업대 위에 세워뒀습니다.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의 봄이 보였습니다. 목련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꽃봉오리들이 가지 위에 올라앉아 있었습니다.
며칠 안에 다 필 것이었습니다. 지아는 창밖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로 시선을 내렸습니다. 공방 안에 오전 햇살이 가득했습니다. 유리병들이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선반 위에 세워진 향초 하나에서 가느다란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구 소장이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라벤더와 삼나무가 섞인 냄새였습니다. 지아는 펜을 들었습니다. 노트 첫 번째 줄에 천천히 썼습니다. 처음으로 나를 위한 향. 그것을 쓰고 잠시 바라봤습니다. 펜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에 조향 공식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삼나무 기저향의 비율부터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 목련 봉우리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지아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노트를 보았습니다. 미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조용한, 그러나 처음으로 아무것도 감추지 않은 미소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